자, 주말들 잘 보내셨죠?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파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려요. 자, 19,210원. 네, 오늘 강하게 지금 또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당분간은 요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겠습니다. 뭐 하단에서 매수하는 건 너무나 기본이고 상단에서 매도하는 것은 기본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이러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뭐 단타를 하셔도 되고 뭐 스윙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일단 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뭐 주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여준다라는 것은 일단은 안심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요 고점에서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손실이 누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속상한 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파도가 참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극명하게. 누구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웃고 있는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바로 이 파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어떤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자, 일단 뭐 파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죠. 자,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잘 상승을 또 해주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수 상승하니까 뭐 덩달아서 수급을 받고 파도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왜? 별다른 호재가 사실상 없잖아요, 아직. 자, 그리고 금리 인하 업데이트 한번 또 해드릴게요. 자, 이 중요한 내용인데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이렇게 또 지난 주말에 기사가 또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 3월 20일이에요. 자, 동결의 무게는 지금 현재 70%. 근데 인하의 무게가 30%입니다. 30%. 지난주만 하더라도 동결이 90%였고 인하는 10%가 채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시사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5월 1일에는 어떻냐? 거의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0.25에서 0.5 인하가 49.3%, 거의 과반이죠. 그리고 0.5에서 0.75 인하를 할 것이다가 14.5%까지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5월부터는 진짜 거의 뭐 확정이다. 금리 인하가. 이렇게 보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파도가 논란이 됐던 건 바로 이 매출이잖아요. 그죠? 자, 올해 거래소에서 예상했던 매출이 2,426억 원이었는데 실제 매출은 220억 수준이었더라. 1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이어져 왔었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올해 4분기에 4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2023년의 실제 매출은 220억 원 전후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죠. 자, 3분기까지 파도 누적 매출이 180억 원이었는데 400억 원 규모의 발주 두 개는 내년부터 이제 집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는 이제 실적이 증가하고 이제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좀 이런 실적들을 숨긴 채 IPO를 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또 기대감만 부풀렸다라는 것이고, 이제 기존의 구주주들,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대표적으로 SK 쉴더스 예를 들 수가 있죠. 이런 기업들에게는 결국에는 기대감만 뻥뻥 올려놓고 개인들에게 물량을 다 떠넘긴 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파도에 대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실적 뻥튀기를 막겠다라는 이러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 특례 상장 제도로 혜택을 받고 파도가 상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IPO가 단순하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제대로 해야 된다. 자, 주관사 책임 강화 당연히 해야죠. 부실하다라고 하면은 아니 당연히 상장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시도 강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실적 발표. 그러니까 실적을 지금 숨기고 사실상 상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 기업 심사를 고도화시키겠다. 이것도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 기술 특례 상장을 등에 업고 그냥 정말 아무나 상장을 해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러한 내용들도 오늘 나왔어요. 절묘한 공시 타이밍, 뭐 계획적인 것인가, 의도적인 것인가,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뭐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그죠? 지난 2월 국내 팹리스 기업 최초로 유니콘 기업에 등극하면서 정말 화려하게 코스닥이 데뷔를 했으나 매출 쇼크로 인해서 3분기 매출액이 3억이잖아요. 그죠? 이 3억 미만으로 발표를 했으면 진짜 상장 폐지 심의까지도 들어갔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는 다행히도 2천만 원 때문에 면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결국 반토막 난 사람 누구예요?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2분기 매출 5,900만 원. 그죠? 이거는 뭐 영상 계속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참고를 해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참 뭐 이 파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상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파도와 닮은 꼴 기업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또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러한 지금 또 파도 여기 또 나와 있죠. 그리고 요 기업들 한번 또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이 IPO 논란이 굉장히 지금 거세기 때문에 자, IPO에 대한 어떤 이제 개선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또 하나를 예를 들자면 또 공매도가 있죠.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주식 시장에 여러 가지가 진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더 이상 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주가에 대해서는 당분간 다시 원래의 주가로 올라오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내년부터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실적도 뭐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 라인에서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내년도 실적 개선과 함께 다시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도에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서는 항상 승자와 패자로 나뉘죠. 자,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승자고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패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웃고 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승자가 되시고 웃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특급 도우미를 계속 제공을 지금 해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자, 요 당일 상한가 검색식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까지 제공해 드려요? 다음 달까지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받아 가셔 가지고 항상 승리하시고 웃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 당일 상한가 검색식은 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상 이렇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다 무료로 배포해 드리니까 절대 이 검색식 돈 주고 사지 마세요. 진짜 몇백만 원씩 돈 주고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료로 다 받아가시면 되고요. 자, 검색식을 내가 받아가도 사용을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문자를 주실 때 요렇게 문자를 주세요. 이해되시죠? 뒤에 X 하나 붙여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정보방에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종목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느냐? 자, 바로 부방 포착이 되면서 오전 장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해 드렸죠. 자, 내용을 좀 이렇게 올려 드렸는데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관련주로 해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지금 현재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또 올려 드렸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일 종가 기준으로 다음날 10% 이상 갭 상승하는 종목은 뜨지 않아요. 10% 미만으로 포착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시초가 전일 종가 대비 5% 상승하고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시초가 대비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23% 수익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 이상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기간 안에 예수금을 늘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50만 원 가지고 2억을 만들어 냈던 그런 검색식이니까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 적극 활용을 하시기 바랄게요. 자, 내가 시드머니가 얼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10만 원이 됐던 50만 원이 됐던 뭐 100만 원이 됐던 1000만 원이 됐던 뭐 1억이 되었던 시드 뭐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드머니보다 여러분들 꾸준한 수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50만 원 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목돈을 만들어 냈으니까 자, 검색식들 꼭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 즐거운 또 연말을 준비하시기 바라겠고 열심히 예수금을 모으셔서 이제 24년 준비하셔야죠. 그죠? 24년 진짜 기회의 시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4년에 이제 가장 빠르게 다가오는 메인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자, 22대 2024년 이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총선이죠. 그죠? 다음 달 12월 12일부터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몇 달이에요? 한 5개월 정도의 긴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공개 활동 나선 뭐 한동훈 안에 뭐 진짜 출마의 어떤 신호탄이냐. 진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출마한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씨 관련주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준석 계속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신당 창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막 조국 신당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고 지난 이제 대선 출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현재 대통령과 이때 당시에
홍준표 씨, 그죠? 양자 대결 구도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 과연 윤석열이 대선에 나올 것이냐, 홍준표가 대선에 나올 것이냐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 홍준표 의원의 이제 관련주로 항상 부각이 됐던 경남 스틸 보시면 이 당시 때 엄청난 급등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때입니다. 이때 2021년 8월 요 시점. 이 시점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지만 자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이제 결과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홍준표 관련주 어떻게 됐어요? 완전 그냥 떡락했잖아요. 다시 이전 주가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노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 계속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도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또 해드려야죠. 자,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0.25에서 0.5% 인하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48.6%, 0.5에서 0.75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16.3%. 그리고 이게 대박이죠. 요게 0.6%긴 하지만 0.75에서 최대 1%까지 인하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0.6%라는 거예요. 이제 금리 인하 시기도 총선 직후에 다가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신다면 이제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현금이 있어야죠. 내가 투자금이 있어야 이런 큰 기회를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4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이제 다가와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뭐 재선이냐 아니면 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느냐. 지금 이 싸움이잖아요. 그죠? 항상 11월 첫째 월요일에 있는 주에 화요일에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또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와 그 이후에 6개월 후에 이제 미국 대선. 그죠? 그러니까 지난 이제 또 대선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보자고요. 지난 미국 대선. 자, 바이든 대통령 이때 당시에 그 아리백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원전 정책 뭐 폐기하고 어쨌건 탄소 감축 이런 정책을 바이든이 가장 또 선호하던 정책 공약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실 텐데 자 그때 당시에 보자고요. 요때입니다 바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급등을 또 계속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회가 또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고 훨씬 더 이전으로 넘어가서 자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5G 통신 장비 쪽 섹터가 또 강하게 또 수혜를 받았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럴 때를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잡아야 여러분들 진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지. 또 나중에 뒤늦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가 곤두박질 치고 또 손실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현금을 준비해서 미리미리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상승 나오는 이러한 구간에 우리는 수익을 챙겨 나오자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 나가셔야지 손실이 없어요. 아시겠죠? 굉장히 강조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